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1.6%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뭐 4%나 급락을 했고요. S&P 500도 1.7 내리면서 주간 단위 4.65%, 나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는 5.07% 뭐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좀 오를 법도 한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마디 지수 때인 3만 선도 붕괴가 됐고요. 뭐 장중 기준 또한 종가 기준 모든 걸 다 해도 이제 지난 6월 17일 맞죠? 그때 기록했던 전저점마저 다 이제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S&P 500 지수는 그때 저점을 유지했다고는 하는데 장중 기준으로 뭐 약 10포인트 정도 앞두고서는 지지를 한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스닥 지수는 뭐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그 전저점 대비해서는 여유가 조금은 있기는 한데 뭐 일단 다 전저점은 깨졌다를 뭐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6월 17일 날 저점 찍고 한 8월 중순까지 나스닥은 한 24%, S&P 500이 한 19%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걸 원위치 시키는 데는 한 6주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서 이게 사실 우리가 상승폭도 가파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원위치하는 데는 더 짧고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더 힘든 시간이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뭔가? 라고 한다면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1972년 이후 최대의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요지를 보면 기업이라던가 부유층에 대한 뭐 감세. 그러니까 일단 뭐 영국 재무부에서는 일종의 그런 낙수 효과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어떤 경기에 대한 부양 뭐 이런 걸 텐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상당한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한쪽에서는 뭐 여전히 돈을 푸는,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보조금 성격도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이런 정책들이 상충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좀 받아들여졌던 게 이 영국의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치까지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달러의 가치를 높이면서 미국으로까지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상됐던 바고요. 저게 이제 새 총리가 그 선임됐을 때 이미 저희 코너에서 제가 지금 인플레 잡기랑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영국 신정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우려를 표시했었는데 그때 이미 공약으로 다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재확인하는 정도였는데 뭐 시장 심리가 워낙 취약하니까 파운드화가 뭐 유로 따라서 같이 이제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뭐 설마 했겠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자이언트 스텝을 그 중앙은행은 밟고 있는 상황에 설마 공약은 했지만 그 정도의 감세안을 내놓을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측면들이 재확인되니까 아마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은데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정부도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안에서도 국채 금리가 또 치솟았고 달러 가치도 또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을 완전 고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잠깐 금리 상황 좀 보고 오자면 2년물 국채 금리는 이 장중에 4.26%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15년 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저희 뭐 이게 3.6 돌파했다, 뭐 3.7 돌파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장중 3.82까지 올라가면서 얘도 이제 11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국채 금리의 상승이 멈춰야 정점을 찍어야 증시도 반등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우리 그때 110달러 돌파했다고 한 게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113달러까지 오르면서 얘도 이제 20년의 최고치를 뭐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뉴노멀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다면 이제 뉴노멀 새로운 이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의 어떤 경제 뭐 이렇게 좀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게 뭐 많은 투자 은행들이 보고서들을 내고 전망치를 내는데 골드만삭스가 하필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네. 연말 목표치를 4,300 기존의 4,300에서 3,600으로 16%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또 투자 심리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의 경착륙을 뭐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드만에서는 실제로 경착륙이 되면 이 지수가 3,150까지도 6개월 안에 갈 수 있어라는 좀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네.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유럽 통화와 이 달러화에 대해서는 또 한번 또 선배가 또 어떻게 이걸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큰 뭐 분석할 건 없고요 사실은. 예. 아니,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뭐 영국 감세한 얘기 하셨지만 네, 사실은 네. 영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이 오히려 이제 사실은 정책 엇박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거든요. 미국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가 강하게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전쟁 이슈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이슈만 안정되면 금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총수요를 늘리는 재정 확장 정책은 오히려 나쁜 정책은 아니라는 사실은 흐름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안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 답답해 보이는 노릇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여기 블룸버그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영국 금리가 영국 금리 상승이 파운드화에 굉장한 제한적인 영향만 주고 있다. 그래서 노 부스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파르게 지금 계단식으로 빨간색 기준금리를 영란은행이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은색 그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상황인 거고요. 예. 뭐 이게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노르데아라고 유럽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 지금 파운드화가 연내 달러와 페리티까지 갈 거다. 지금 1.15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1파운드 이퀄 1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제 요거는 유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예요. 지금 현재 20% 정도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 2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유로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던 국면에 통상 35%뭐 18%도 있지만 30%가 넘는 조정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노르데아 같은 경우는 연말에는 1유로가 0.95달러 또 상황에 따라서는 0.9달러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발빠른 그 통화 긴축에 영단은행,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보폭을 같이 맞추고는 있는 상태지만 그 자체가 통화정책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 상황 해당국의 통화에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상대적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달러 가치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그 요인들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뭐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골드만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이제 경착륙될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 일단은 30%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는 계속해서 좀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환율 그러니까 그런 유럽의 화폐 가치들도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가의 주요 이슈들도 저희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예. 네. 뭐 골드만삭스 뭐 얘기 다 하셨는데 네. 예. 미국 긴축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한은 연말까지 주가가 계속 억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3,690이니까 한 4% 연말까지 더 빠진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게 골드만의 시각. 인 그렇지. 거고요. 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지금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유는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랑 경기 침체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준은 공격적
긴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기업이 하향폭이 가장 클 걸로 보이는 테크주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분석했더니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S&P 지수가 빠진 거에 75%가 테크주가 하락에 기여했다라고 봤는데 앞으로 남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테크주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이유라면 조금 그 방어적인 디펜시브한 포지션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골드만삭스랑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을 믿는다면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저게 사실 예. 이제 골드만이 연말 목표치를 3,600으로 예.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저걸 금요일날 네. 기사를 썼는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야 벌써 다 왔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지수대가 저 정도 되니까 뭐 그러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은 사실 9월에 증시가 폭락하고 10월부터 반등을 보여서 연말 랠리가 있을 거야라고 예. 시장에선 전망했는데 이게 연말에도 3,600이라는 것은 연말 랠리가 없다고도 보는다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사실 충격적인 거라는 점에서 지금 지수니까 뭐 또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충격이었다라고 좀 다만 뭐 지금 월가에서 사실은 가장 그 닥터 둠에 가까운 사람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골드만삭스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래 성향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 그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에 많은 증시 전문가들 나오지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항상 안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쵸, 좋다고 그쵸. 얘기하는 전문가는 항상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전문가의 반열에 좀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뷰 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 이제 취재상 만나보지만 맞추려고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은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그 논리를 관철시키고 시장 참가자한테 설득시키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지 지수를 연말 지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렇지, 게 자기 역량은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어떤 관성이 강하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존 폴슨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 이 인터뷰 기사는 사실은 좀 폴슨이라는 그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뷰 자체가 이전하고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고 실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모기지 담보채권 MBS를 250억 달러 정도 숏 포지션을 취해서 대박을 냈던 그래서 이제 회사를 뭐 거의 월가 최고의 헤지펀드로 키워냈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또 다른 주택시장 거품 버블 붕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한 거예요. 한 세 가지 이유 되겠네요.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모기지 대출의 담보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투기 등급 거의 이제 개인의 신용 등급이 아주 취약한 사람들의 내줬던 대출,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비중이 워낙 높았던 반면에 지금은 서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담보의 질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주택 경기가 최악으로 가서 대출 받은 사람들께 전부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이 챙길 만한 그 최후의 청산 가치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서프라임 모기지 그가 존재하지 않는 한편 또 모기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신용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소 스코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인의 신용 등급을 평점으로 매겨요. 990점인가가 만점일 텐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전체 모기지 담보 대출자의 평균 이제 신용 스코어가 580점이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는 760점이 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그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주택 버블 붕괴는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당시에 비해서 은행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모기지 채권 자체의 부실화보다는 모기지 채권 부실화에 따른 은행 붕괴가 사실은 가장 컸던 이유인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대형 은행 BIS 평균 비율이 이제 3%였는데 지금 현재는 9% 정도 되고요. 우리 CP라고 해서 미국인지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금융사들 중에 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 그래서 이제 대형 금융사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6대 은행입니다. 6대 은행 평균으로 지금 BIS 비율이 11에서 12%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의 크레딧 자체가 양호하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주택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폴스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좀 안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새벽이었죠. 새벽 시간에 이제 그 CBS랑 인터뷰를 했던 라파엘 버스틱이라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인터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그 일정 자체를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이제 대외 연설에 나서고요. 총 제가 그 주중 스케줄을 썼는데 전체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이번 주 연설이 13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의 향연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주초는 아니지만 주말이지만 보스틱 그 총재 메시지 자체가 조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보스틱 총재도 굉장히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톤 자체가 조금 누그러진 듯한 느낌은 사실은 좀 받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소개를 갖고 왔는데 미국 경제 심대한 타격 없이도 2% 물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미국인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지 않고도 임무 완수,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다시 2%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파월은 지난번에 앞으로 우리한테 고통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감내해야만 할 고통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스틱은 얘기한 거고요. 긴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고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만큼은 고용이 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 지금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인데 긍정적인 모멘텀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용 부분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주재하고 있는 애틀랜타만 봐도 상당한 고용 성장세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사실은 이 보스틱은 약간의 시장에 위안을 주는 그 발언을 한 거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연준 고위 인사들의 수많은 발언들이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톤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톤 다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번 주를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